안녕하세요. 원곡을 전하다. 여러분의 WBS입니다. 오늘은 개학 후 처음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날인데요. 저는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한다고 이렇게. 자기소개 같이 하세요. 네, 왜냐면 하나씩 간단하게 순서대로. 다시 왜 소리가 안 나? 거의 끈 거 아니야? 이거요? 아니. 마이크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원곡을 전하다. 여러분의 WBS입니다. 오늘은 개학 후 처음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날인데요. 저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지아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보이는 라디오 게스트로 원곡고의 역사쌤 4분을 모셔봤는데요.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역사쌤들에게 광복절에 대해 여쭤보고 역사쌤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곡고 역사쌤들과의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고 있나? 1학년, 2학년? 네, 저는 황재환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 한국사와 3학년 세계사를 담당하고 가르치고 있는 다시 한번 황재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명의 반짝반짝하는 1학년 일반 학생들의 담임교사이자 1학년 한국사 수업 들어가고 있는 박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귀염둥이들의 담임이자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임찬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27명의 담임이자 1학년 한국사, 2학년 동아시아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광복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복종하게 대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경축하기 위한 날입니다. 빛 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사용해서 일제강점기라는 어둠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은 날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사쌤에게 직접 들으니까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복절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광복절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네, 광복절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방법으로는 태극기 개양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광복절 당일 가보면 좋을 체험학습 장소로는 서대문 형무소나 독립기념관 등을 방문해 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애쓰신 마음을 기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복절을 여러분들이 빨간 날, 쉬는 날로만 생각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루를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잘 들으셨죠? 이 선생님이 하신 말 기억하시고 내일 광복절 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광복절과 관련된 영화, 책, 그리고 드라마를 추천받고 싶어요.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제강점기에 이제 힘겹게 살아왔던 민중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또 오늘은 우리 지금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8월 14일은 위안부 기림의 날이라고 해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셨던 이제 할머님들께서 그 사실을 밝힌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I Can Speak라는 영화 또는 눈길이라는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눈길이라는 영화는 우리가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실 본질은 군대 내 성노예 제도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사건은 애초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화를
보실 때 청소년으로서의 느낄 정서적 동요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보호받을 수 있는 영화가 눈길인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이지만 폭력적이거나 그런 방식으로 그 사건을 재현하진 않고요. 이 영화가 한편으로 더 좋은 점은 사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여러 측면 중에 이들은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그리고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고향에서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영화에서 표현하면서 현대 시점에서는 또 그렇게 또 우리 사회가 현재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그 청소년 문제를 함께 영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결국에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과 그리고 지금 보호받지 못했던 청소년이 서로 연대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적극 권장하는 영화입니다. 또 다른 영화로 이제 말모이나 동주 이런 영화들도 같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도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책 읽을 시간 많이 없으시진 않을 텐데 참 읽기가 부담스럽죠. 제가 근래 몇 년 동안 좋게 봤던 재밌게 읽었던 소설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희 소설로 보는 한국사 동아리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 그 소설로 보는 한국사 동아리에서 이제 2학기 때 같이 이야기 나눌 작품인데 조선희 작가의 새 여자라고 하는 2권짜리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주세죽, 그다음에 허정숙, 그다음에 고명자라고 하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정국 그 이후 분단 이후의 삶을 살았던 이 3명의 여성의 시선에서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의의를 좀 따져보자면 이 작품을 통해서 그전까지 좀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그런 사회주의 계열에서의 독립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묘사가 잘 되어 있고 게다가 사실 독립운동사에서 여성의 역할이 많이 아직도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독립운동과 그다음에 삶을 이뤄내는 데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조선희 작가가 기자 출신인데 굉장히 아주 오랜 시간 취재를 통해서 거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듯이 이렇게 소설을 써서 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금희 작가가 쓴 소설인데 저는 사실 따뜻한 서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작품은 희망차고 따뜻한 서사입니다. 그래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사진신부 이야기를 담았고요. 사진신부 하면 생소하실 텐데 그 당시에 하와이로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주할 때 보통 남성들이 이주를 해요. 근데 이 남성들이 결혼 정년기에 찾는데 결혼할 여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진만 한반도에 보내서 사진을 보고 이제 신부들이 자기 남편을 찾아서 머나먼 하와이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역사적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 신부들이 아주 낯설고 힘든 그런 환경을 개척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무장투쟁, 의열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 독립운동으로 주목받지만 삶 하나를 그냥 그 당시 그 엄혹한 시대에 꾸려나가는 것, 그러한 여성들의 역할 또한 독립운동의 하나의 일환이었다라는 관점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라 추천드립니다. 네, 역사쌤들에게 직접 추천을 받으니까 벌써 너무 보고 싶어지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역사,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원고코 역사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역사 교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을 먹게 된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또 그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선생님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선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일이 참 재밌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교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 이제 과목을 역사로 정하게 된 계기는 역사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참 다 별로였는데
역사 수업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역사를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역사 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어렵게 잘 돌아서 역사 교사가 이렇게 딱 됐습니다. 네, 저는 뭐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해보면 도서관에서 만화로 된 한국사 전집을 보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중학교 때도 역사 과목이 참 제일 흥미로운 과목이었고 우리 재환쌤 경험과 달리 제가 뵌 역사 선생님들은 다 저를 좀 아껴주시고 그리고 좀 괜찮은 좋은 분들이었던 경험이 저한테는 있어서 그래서 고등학교도 진학했는데 고등학교 3년 생활을 하면서 이 학창시절에 이 공간을 떠나기 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고3 때. 그래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될까 하다가 그러면 교사가 돼서 다시 돌아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담임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셨는데 워낙 저에게 감명을 주신 분이라 역사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역사 과목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잘하기도 했고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제가 좋아하는 역사를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에 역사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도 박강현 선생님처럼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 신라왕조 1000년,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만화책을 사주셨는데 그 만화책을 보면서 역사에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사극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 그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이 진짜 이런 삶을 살았을지 이런 사건이 진짜 있었을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책으로 열심히 찾아보는 소위 말하는 덕질을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덕질할 수 있는 메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네 분 각각 비슷하면서도 다른 계기들로 멋진 역사쌤이 되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역사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에 그 당시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는데요. 그때 안산시에 이제 재학 중인 중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상하이랑 항저우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답사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책에서만 봤던 이제 김구 선생님이나 다른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서 힘써왔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걸으면서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에게도 좀 같이 알려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오래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없기는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랑 꼭 같이 가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혹시 이제 중국 상하이나 이쪽을 여행할 일이 있으면은 정말 한 번쯤은 다녀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까 그 역사 선생님들 다 별로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학생의 입장에서 별로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연락을 계속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는 선생님이셔요. 한 분밖에 안 계셨긴 했는데 그 역사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학생부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장님이면은 이면 기본으로 바탕으로 선생님 학창시절 때는 이제 체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구 큐대 들고 다니시면서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엎드려 엄청 엉덩이에 불나도록 맞곤 해서 그때는 참 무서웠고 그랬기 때문에 좀 그 역사 선생님들이 별로였다고 표현한 거지 그게 다 나중에 보면은 다 선생님이 참 날 위하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했거든요. 어떤 하나의 일화가 있었어요. 역사 선생님이 학생부장이라고 했잖아요. 학생부장님이셔가지고 두발 단속을 하셨었거든요. 그 선생님 제 머리를 한 움큼을 잡고 이렇게 잘라버리신 거예요. 가위로. 쓰레받기 밑에다 두고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거의 스포츠머리, 거의 반삭으로 자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한참 좀 멋부리려고 하고 좀 약간 그런 입장에서 상처를 좀 받았었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이제 한국사 수업이 국사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딱 수업 들어오시기 딱 전에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칠판에다가 그 여러분 단발령이 있었던 그 을미개혁 당시에 역사를 아마 아시는 분들 알겠는데 단발령 때 양반 유생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신체 발부 수지 부문이 불감 해상이 효지시하라고 라는 그런 한자를 칠판에다가 딱 쓴 거예요. 단발령에 대한 저항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들어오시자마자 한자를 분명히 읽으시고 다 내용을 아실 텐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자 네. 지아 씨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걸 보시고 그거 딱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 10대 더 때리신 거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맞을 걸 각오하고 썼는데 보시고는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고는 그냥 칠판 지우시고 누가 썼는지도 알아. 그 반에 머리 잘린 사람 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역사하고 역사와 관련된 에피소드라는 얘기하면은 항상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때 상당히 쫄았으면서도 상당히 좀 감동이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혹시 저는 뭐 역사하면 어쨌든 책임감과 공동체성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냥 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뭔가 책임감이 조금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생각하는 힘을 기를 때 역사라는 과목이 어쨌든 가장 유효한 과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스스로 자부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저랑 잘 맞고 굉장히 좋은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인데 저는 여름 겨울마다 전국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이랑 답사를 갔는데 그때마다 원곡고에서 느끼는 이 동료성 이런 거를 또 전국에서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서 역사 선생님들끼리의 그 공동체성이 참 좋아서 역사라는 말은 참 자부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의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시고 계신 입장에서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선 우리는 이 역사가 저는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인 이유는 역사가 꼭 다 사람이 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과거에 지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나와 또 나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좀 한 번쯤은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내 친구,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런 행동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한 번쯤은 이해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또 부끄러운 일도 있고 창피한 일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 삼아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좀 하나의 발판을 삼아가지고 현재의 어떤 상황을 잘 대처하고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고 또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들 지금 듣고 계신 학생분들도 선생님들 말씀 되새기면서 역사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면 빠르게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할 텐데요. 과거로 돌아가 역사 속 위인과 함께 할 수 있다면에 대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순신 장군님과 명량 대첩 함께하기 vs 세종대왕님과 함께 한글 창제하기. 한글 창제.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해야 네, 되나요?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종대왕, 이순신 둘 네. 중에 한 명만. 네네. 네.
하나, 둘, 셋. 세종대왕. 저 이순신이에요? 저도 이순신. 이순신? 어, 저 이순신. 세종대왕? 세종대왕. 그러면은 이순신 고르신 선생님 이유 한 저는 좀 이렇게 이순신 장군처럼 좀 이렇게 나가서 뭔가 좀 행동하는 게 좀 좀 맞는 성격이라서 나가서 한번 외적과 함께 제대로 한번 대판 싸워보면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딱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저 그래서 오늘 조선의용대 일부러 대박. 이 일제강점기 때 광복을 위한 독립무장투쟁을 했던 독립군부대 조선의용대 티를 입고 왔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자, 그럼 세종대왕.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네. 찬양쌤 세종대왕? 이유. 왜 세종대왕인지? 잘 알다시피 한글의 우수성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글 창제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밸런스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 소감과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이 꼭 들어봤으면 하는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광복 79주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광복절인데 그 광복절 앞에 두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준 우리 WBS 원곡고 방송부 정말 감사합니다. 제일 재밌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할게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뮤지컬 영웅이라는 뮤지컬과 영화에서도 나왔던 하나의 노래인데요. 그날을 기억하며라는 노래인데 한번 뮤비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쭉 광복절을 앞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강현, 박소연, 임찬양, 황재환 역사선생님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인터뷰로 광복절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게 되어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역사쌤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열심히 참여해주신 역사쌤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추천곡 뮤지컬 영웅 OST 그날을 기약하며를 들으면서 오늘의 보이는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동지들과 어떤 맹세를 했는지 아십니까? 3년 내에 우리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처치하지 못하면 그땐 자결하겠다. 전 그 맹세를 지키려고 여기 왔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거라. 김능환님! 저 일본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천만 동포의 깊은 한숨을 대신하듯 불어오는 이 바람, 잠자던 내 영혼, 지친 나에게 스쳐가며 말하네.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그것은 너의 길. 험난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 머나먼 타국 땅에서. 하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 잊을 수 없는 것, 빼앗긴 조국 신음하는
없는